OKR을 강조할 때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OKR은 일하는 방법, 즉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론입니다. 평가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평가 방법과 목표 관리 방법이 오버랩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그러니까 MBO가 곧 KPI고 KPI가 곧 평가 보상인, 이렇게 딱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회사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OKR을 진행하는 것이 평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컨플릭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OKR로 목표 관리하고 KPI로 연말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해요. 단 연말 평가를 할 때 KPI로만 하면 안 되고, 평가라고 하는 요소는요, 즉 KPI 가지고만 평가, 기존에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기존에도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KPI에 의한 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역량, 그리고 그 사람의 기대하는 회사의 방향성, 이런 걸 종합해서 연말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성과급도 주고 내년 연봉도 결정하셔 왔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OKR은 KPI를 같이 운영하시든 KPI를 제거하고 OKR을 운영하시든 상관없이 OKR로 3개월 단위로 목표 관리를 꾸준히 해 가세요.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그 팀이나 개인이 달성한 실적이 있잖아요. 달성률이 아니라 실적을 가지고 성과, 역량, 성장 계획, 기대, 이런 걸 종합해서 성과급도 결정하시고 내년 연봉도 결정하시는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OKR은 성과관리 방법론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사람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체크인 미팅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아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골든북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발전 미팅이 가능하도록 어떤 양식이나 간단한 책자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거 뭐 다른 영상 가서 보세요. 거기서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그거 활용하시면서 발전의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요, 이 부분이 얼마나 서로 회사가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OKR을 3개월 단위의 KPI겠거니 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현장에 꽤 많이 있고요. 또 동시에 OKR을 일단 한번 집중해 봅시다. 평가에 어차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냥 회사를 믿고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십시오. 목표 관리는 OKR로, 평가는 연말의 실적을 종합해서, 이런 흐름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OKR은 단순히 성과 관리의 시스템일 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어떤 컨셉입니다. 조직 문화예요. 그래서 OKR라는 이름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KPI라고 말을 했어도 그 안에 굉장히 도전성도 살아있고 평가가 아니라 함께 살려가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는 문화가 있다. 굳이 OKR란 말을 쓰지 말고 KPI로 달려가도 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OKR을 도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OKR스러운 일하는 방식으로 이동해 간다 이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OKR을 시스템 제도적 측면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O와 KR이 있는 개인이나 팀이 되는 거. 출근하는 우리 직원들이 O와 KR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표가 있는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화를 바꾸어 가고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켜 가고 리더십의 방향성을 바꾸어 가는 것이, 그것이 OKR이 가진 진짜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직 전체의 OKR과 개인의 OKR의 방향성을 얼라이먼트 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바텀업도 필요하죠. 탑다운도 필요하죠. 초기에는 어떻게 하냐? 회사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그것을 약간 나눠서 받는 방식으로 KR을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라이먼트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요, 자꾸 내려주는데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흐르면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미션스럽게만,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OKR은요, 각 부서별로 좀 자유롭게 정하세요. 나중 되면요, 회사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안 주고 미션만 주고 아래에서 정말 자유롭게 다양한 프로젝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성이죠. 그거는 뭐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직원들의 주도성과 도전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근육이 올라왔느냐와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OKR이 평가와 보상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질문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공감은 되지만 그거 좀 벗어나 보자는 것이 OKR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에서 OKR을 진행할 때 평가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OKR 컨설팅을 할 때 초기에는 그거 저희 모릅니다. 따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OKR로 일을 하면서 도전성이 촉진되고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목표 관리가 되게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분기 단위로 각 팀이 팀장과 팀원이 만나서
실적에 대해서 공유하고 다음번 3개월 동안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얘기하는 체크인 미팅, 발전 미팅, 골드 미팅, 요거를 요즘 병행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굉장히 평가가 중요한 어떤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골드 미팅을 좀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골드 미팅이 있고 OKR이 살짝 따라오는 느낌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OKR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골드 미팅 살짝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고, 골드 미팅을 통해서 1년간의 평가가 누적되잖아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니까 4번에 누적되죠. 그러면 그 4번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말에 등급을 매기고 승진도 시키시고 성과급도 주시고 내년도 연봉도 결정하시되, 저는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편차를 너무 크지 않게끔 하시고, 등급 매기는 거 뭐 그거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그 등급 매기지 마시고 그 자체로 해서 연봉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OKR, CFR, AAR 요 세 가지 3R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축이 하나 있는데 전제 조건 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표에 대한 일관성입니다. 구성원들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가인지 경영에서 이것을 가치 경영이라고 부릅니다만,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한 직원은 이 정도면 됐지 왜 자꾸 투자하세요? 월급이나 올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마음속으로 가득하다면 모여가지고 AAR 할 때 정말 방향성이 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AAR을 진행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걱정된다, 좀 우려된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 구성원들이 아직까지도 O와 KR에 대해서 동의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걸 좀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팀의 리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O와 KR이 정말 이 3개월 동안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도 하고 그들의 의견도 담아서 그 일치된 방향성의 O와 KR을 잡는 것,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CFR과 AAR은요 굉장히 활발하게 한 방향에 대해서 공감이 됐기 때문에 가면 적절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에서 갤럽의 리더들이 발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리더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탁월함을 따르는 것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OKR에 대해서 한 방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팀장이나 OKR을 이끄는 리더가 그 탁월성, 초월성, 이게 구성원들에게 공감이 안 일어난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팀장의 말을 따랐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그 탁월성에 대한 신뢰, 요게 조금 이른바 핀트가 안 맞아지면 미팅할 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팀장이라고 한다면 전문적 성실성 있죠? 그 전문성에 대한 일관성, 전문적 성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구성원들께 좀 보여주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거 염두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토의를 했는데 좀 방향이 안 맞고, 목표가 잘 맞는지 보세요. 토의를 했는데 자꾸 어긋나는 것 같고, 혹시 내가 탁월성을 아직 보여주는 것이 부족한지 그거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애자일과 OKR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장 마인드셋이었을 것 같아요. 모든 강사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이거 성장 마인드셋 언제 만들어지죠? 가치 경영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을 때.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훌륭할 때예요. 나는 효과적인 팀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내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어깨를 견주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인재 경영이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효능감을 느낄 때, 내가 충분히 나의 실력 발휘하고 있어, 성취가 있어, 지난달에 내가 성취한 게 있고 이번 달에 성취한 게 있고, 그래서 나는 다음 주에 성취할 거고 다음 달에도 성취할 거야. 이게 뭡니까? 지식 경영이죠. 점점점 일을 할수록 지식이 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즐거워요. 마지막으로 성장이 있는 겁니다. 성장. 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성장했어요. 요런 보람, 즉 의미이죠. 요런 의미, 즐거움, 성장, 이 세 가지 코드가 성장 마인드셋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공동체 또는 조직이 가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 전체가 그런지, 여러분 팀장님이라면 우리 팀은 그러고 있는 건지,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있어, 정말 보람 있는 일 하고 있어, 내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난달에 나 성과 냈고 이번 달에도 성과 냈고 다음 달에 성과 낼 거야, 셀프 이스팀, 이런 걸 느끼는 조직인지가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반대도 있죠. 미닝리스.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다른 사람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한 일 별로 없는 것 같아. 칭찬 들은 일도 없고 맨날 야단만 맞았고
고정 마인드셋으로 되는 거죠. 해봐도 안 된다. 반복된 실패에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구성원들이 나 잘하고 있고 주변 사람도 잘하고 있고 우리 의미 있는 일 하고 있고 이런 방향의 단어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조직을 만드시면 성장 마인드셋이 되고 그 성장 마인드셋 속에서 도전도 나오고 성취도 나오고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력도 발휘하고 여러분 회사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Business is life.